2024년 8월 1일에 열린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kg급 16강전. 청코너 이탈리아 국가대표 안젤라 카리니, 홍코너 알제리 국가대표 이마네 칼리프가 맞붙습니다. 공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됐는데 경기는 고작 46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칼리프에게 얼굴을 가격당한 카리니가 기권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경기 후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조국 이탈리아를 위해 항상 충성을 다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경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칼리프의 것과 같은 펀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이 경기 직후 세계 인터넷은 난리가 납니다. 이마네 칼리프의 성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칼리프는 작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국제복싱협회 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제복싱협회는 실격 사유를 밝히며 칼리프가 일반적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수많은 유명인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칼리프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측을 비난합니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가 여성 대회에 출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강력한 비난 여론을 일었죠. 이탈리아 총리는 물론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부통령 후보 JD 벤스도 이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오늘날 급진적인 젠더 담론이 이런 문제를 낳은 거라는 지적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이나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그 외에도 스포츠인들과 여러 유명인들이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성평등, 공정, 젠더 담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마네 칼리프에 관한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칼리프의 어린 시절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명락 없는 소녀의 모습이죠. 이 사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된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네 칼리프는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자였습니다. 알제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원리주의가 성행했던 나라이자 아직까지도 국교를 이슬람으로 정하고 있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성에 있어 굉장히 보수적이고 음란하다고 인식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랜스젠더라는 개념과 성전환 수술은 인간 본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인정을 거부한 판례도 있죠. 칼리프는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알제리에서 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죠. 칼리프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여권에 기재된 성별, 출생 서류 등을 비롯해 법적,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칼리프가 트랜스젠더라는 잘못된 정보는 어떻게 퍼진 걸까요? 이는 국제복싱협회의 발표에서 시작됩니다. 칼리프는 2023년 이전까지 여러 국제대회에서 여성 복서로서 활약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에 진출한 뒤 국제복싱협회에 의해 갑작스러운 실격을 당했죠. 칼리프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이는 엘리트 체육인들의 신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후 국제복싱협회는 알제리 선수 이마네 칼리프와 대만 선수 린 위팅을 실격 처리합니다. 그들이 흔히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가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냈고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실격 처분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죠. 칼리프는 국제복싱협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음모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칼리프가 토너먼트에서 러시아 선수를 꺾은 후에 실격 처리가 됐는데 현재 국제복싱협회는 러시아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을 후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운영기관 대부분이 러시아로 이전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러시아 선수의 이익을 위해 편파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 논란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개입합니다. 올림픽위원회는 복싱협회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죠. 조직이 대회 중에 자격 규칙을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격 처리는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싱협회는 두 선수의 실격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마네 칼리프와 린 위팅이 국제복싱협회가 공정한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낸 결정에 피해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덧붙여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국제복싱협회의 올림픽 관장 권한을 박탈시킨 바 있습니다. 원래 올림픽 선수 선발과 절차 등은 각 스포츠의 협회가 관장하는데 올림픽위원회는 복싱협회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그 권한을 박탈시켰죠.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의 복싱은 IOC와 파리복싱협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IOC는 각국 복싱협회가 다음 2028년 올림픽까지 국제복싱협회를 대체할 대안을 찾지 않으면 올림픽 공식 종목에서 복싱을 제외시키겠다는 발표도 했죠. 정리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국제복싱협회가 이마네 칼리프와 린 위팅을 실격시킨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XY 염색체를 가졌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는 게 이유였는데 복싱협회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협회의 부정부패로 인한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했죠.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권투 선수들의 성별 자격을 결정하는데 2016년 규정을 사용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성 선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기 전 최소 12개월 동안 혈청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리터당 10나노몰 미만임을 입증해야 하죠. 이만의 칼리프 선수는 이러한 기준에 모두 부합해 여성 선수로서 출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XY 염색치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은 이만의 칼리프 본인이 흔히 남성으로 분류되는 XY 염색체를 가졌다고 인정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논란의 국제복싱협회에서 나온 거죠. 일단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어떻게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고 여성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XY 염색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와이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XY 염색체를 가지면 남성 생식기관이, XX 염색체를 가지면 여성 생식기관이 발달하는데요.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XY 염색체를 가지고 여성 생식기관을 발달시킵니다. 즉, 고환을 가지는 대신 질, 자궁, 나팔관 등 여성 생식기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스와이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여성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염색체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 여성으로 인식되며 여성으로 자라나서 여성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자라면서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성과 여성 그 어디로도 분류되지 않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간성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거나 모두 없이 태어나는 경우죠. 한편 테스토스테론 분비 이상으로 XX 염색체를 비롯해 생식기관까지 모든 게 여성인 사람이 남성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틀어 흔히 DSD, 성발달 이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성발달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관련 학자는 전체 인구의 0.5%에서 1%가량이 이런 성발달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어떤 계기로 검사를 했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만의 칼리프가 XY 염색체를 가졌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칼리프는 생물학적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아니면 이런 이분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제3의 무언가일까요? 이번 논란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만의 칼리프가 트랜스젠더로 오인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와이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생물학적 구분은 일단 차치해두더라도 칼리프는 평생을 법적, 사회적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을 바꾼 적도, 성전환 수술을 한 적도 없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퍼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칼리프가 트랜스젠더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반인보다 발언에 더 무게가 있는 유력 인사들 역시 확인 과정 없이 이런 오정보 확산에 동참한 건 참 유감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론입니다. 칼리프가 논란이 되자마자 한국 언론들은 앞다퉈서 기사를 써냈습니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사실 확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에서 시끄러운 이슈를 그대로 받아 썼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튜버인 저조차도 영상을 만들 때에는 팩트체크를 하고 우측 하단과 엔딩 크레딧에 논문 레퍼런스 형태로 출처를 남기며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애쓰는데 언론이, 그것도 기자가 이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참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한편 이번 이슈는 급진적인 젠더 담론이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로하게 했는지 드러내는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억눌린 반발심이 이만의 칼리프 이슈를 계기로 터진 거겠죠. 그런 면에서 제 눈에 이만의 칼리프는 억울한 희생양으로 보입니다. 칼리프가 설령 XY 염색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칼리프는 트랜스젠더 이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이 이슈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만의 칼리프가 어떤 심정으로 복싱 커리어를 계속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칼리프는 아주 어린 시절 여자가 무슨 복싱을 하냐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돈을 벌어가며 어렵게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우원재였습니다.